보겠습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부분하고요. 양도라고 하는 처분 부분을 이번 수업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취득에 대한 건 결정을 봤어요. 그러면 장부에 취득 원가가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나오는 용어를 조금 정리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라고 하는 취득 원가 용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취득 원가라는 부분하고 같이 쓸 때 여기 취득을 매입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괜찮아요. 매입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취득 원가로 저는 뭘 했을까요? 회계 처리를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산 중에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어디에? 우리 장부에 전기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조회했을 때 이 금액이 보이겠죠, 여러분? 전기가 됐을 거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다. 장부가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거나 거래처 원장을 열거나 총계정 원장을 열거나 그 열어서 보여지는 금액을 뭐라고 부르자? 장부가액 또는 가액을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분, 가액을 금액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매입원가라고도 부르고요. 매입가액이라고도 부르고요. 매입금액이라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땐 용어가 하나인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쓰는 부분에 용어의 글씨를 조금씩 바꿔서 다 똑같은 용어처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가액으로 바뀌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으로 부르는 건 내가 원장을 열었을 때 보이는 금액. 그리고 제가 이 장부를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 장부금액은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 장부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무슨 금액하고 무슨 금액이 같을까요? 나 얼마 주고 샀어요? 100원. 회계 처리도 100원으로 했겠죠? 그러면 장부 금액도 100원이겠죠? 그럼 처음에는 취득의 원가와 장부의 금액이 같아요. 근데 제가 평가라는 걸 했더니 지금 시장에서 120원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저는 이 120으로 바꿔주는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 우린 장부의 금액이 뭐가 되더라? 변경이 돼요. 평가가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부 가액이 얼마로 바뀔 것이다? 120원으로 바뀌어서 보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을 수 있어요. 최초에는 같을 수 있지만 이게 평가라든지 다른 부분에 외부적인 영향이 받게 되면 장부 금액은 무엇되기도 하더라. 변경되기도 하더라. 근데 이 변경을 주는 시점이 모두 다 결산 때이긴 해요. 근데 그 결산에 있었던 자산은, 결산에 있었던 부채는, 자본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여러분? 기초가 되잖아요. 전년도 기말이 금년도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서 보는 장부금액과 전년도에서 보았던 장부금액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는 표현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같을 수는 있지만 다르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와 장부가액은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산금액이 취득 원가, 장부금액은 장부를 열었을 때 장부에 보여지는 금액, 그거를 장부가액, 장부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시고 자 그럼 단기매매 증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면 평가를 해라. 근데 언제 평가한다? 보고기간 종료일. 그럼 12월 31일 현재 당신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가치는 무엇할 것이다? 변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그 변동에 대한 부분을 무엇해줘라? 우리 반영해줘라. 이런 걸 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를 무엇하는 거? 변동된 부분으로 확정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로 바꿀 거냐라는 걸 가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평가 기준은 누구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자, 여러분 공정가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시가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시가로 평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상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을
재무 상태표 가액으로 무엇해라? 바꿔주라. 계산해서 올려주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아까 지금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이 다릅니다라는 표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100원 주고 샀던 애가 120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100원짜리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120원짜리를 바꾸라고요. 그게 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가 120원이 되려면 내가 지금 1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120원짜리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0원짜리 바꾸려면 우리는 얼마를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20원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원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반대로 100원짜리가 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떨어진 것만큼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평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이 공정가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험은 다 써줘요, 여러분. 그래서 12월 31일 공정가치가 100원입니다, 20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다 써준다고요. 근데 이 공정가치는 여러분이 무엇 해야 된다?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셔서? 증권시장 가셔서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증권시장에 가면 우리 장을 마감한 금액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12월 31일 날 오늘 장이 섰다. 그럼 그 장에 가보시면 지금 누가 사고 누군가는 팔음에 따라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빨간색이었다 파란색이었다 화살표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계속 들락날락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장을 마감하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그럼 장을 마감하는 시간이 들어오면 끝내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 시가가 얼마로 마감됐다고 결론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게 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어디 가셔서 내가 산 주식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 주식이 거래되는 부분에 공시가격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31일 지금 무슨 부분? 장 마감 금액입니다. 마감 금액. 그거를 확인해서 간다. 시험지엔 그냥 써주니까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죠, 여러분. 무슨 고민거리가 있을 거냐면 12월 31일이 빨간 날이래요. 소위 말해서 공휴일이다. 여러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장이 안 서잖아요. 그럼 나는 12월 31일째 유가증권 평가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절대로 미래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장마감 금액 12월 31일자가 공휴일이어서 우리는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우리는 전후로 갑니다. 그러면 12월 30일이 공휴일이다. 그러면 12월 30일에 장은 섰겠죠. 그럼 이때 장마감 금액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됐어요,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12월 30일 토요일이다. 그 장이 안 섰대요. 그럼 며칠로 간다? 12월 29일로 간다. 그래도 회계 처리는 다 며칠 날짜로 한다? 12월 31일인 거예요. 내가 금액을 가져오는 걸 지금 어디 걸 가져오는 거냐라는 얘기인 건데 장이 안 서면 우리는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1월 2일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기간의 전날도 안 섰다? 그럼 전전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치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는 금액을 무엇할 것이다. 이 변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올려주거나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평가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무엇이 이익이 생기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익이라고 얘기했겠죠. 자, 이름표는 무슨 부분? 나 뭐 평가해서 손익 생겼다?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해서 손익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것으로 차이 금액만큼을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100원짜리가 120원짜리가 됐다. 그럼 증가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단기 매매증권인 거잖아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을 20원만큼 증가시키라고요. 그럼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에요? 차변. 그럼 여러분 상대편에는 누가 들어오면 될까요? 거래 8요소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 차변의 요소는 지금 자산의 증가 20원 증가시킨다는 거 끝냈잖아요. 그러면 차변 요소가 결정이 끝났으면 대변 요소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 요소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야 되겠네요. 부채가 증가하거나 우리 자산이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수익 발생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수익 발생 계정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정리가 됩니다. 항상 평가가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영업의 우리 비용 또는 영업의 수익에 있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영업의 손익 계정이라고 써드린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끝.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은요. 시험 출제가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삼성의 주식을 샀고 현대 주식을 샀다. 근데 여러분 주가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성의 주식과 현대의 주식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유, 각각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 각각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종목별로 각각 비교를 했어요. 근데 삼성은 올랐고 현대는 내려갔다. 그러면 이쪽은 이익이고 이쪽은 손실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익은 100이 있고 손실은 10이 있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건 얼마이다? 90만큼 이익이 있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결론 내보면. 그럼 나는 회계 처리할 때 이익 90만 해도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상계하지 않는 게 원래 맞다. 그러니까 삼성의 주식에서는 이익 100이 있고 현대 주식에서는 손실 10이 있다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만 항상 이게 문제인 거죠. 다만 그 금액이 회사 입장에서 놓고 봤더니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통합으로 상계하고 순액으로 표시해도 문제가 없더래요. 그러면 무엇 하겠다? 상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한다는 얘기는 100과 90으로 각각 표시하라는 얘기인 건데 중요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결과인 90만 무엇 하겠다? 표시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시험은 상계인 90으로 내는 문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100과 90을 각각 표시하는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으신가요? 네, 우리 90으로 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각각 하세요. 종목별로 하세요. 이렇게 시험지에 써 있는데 여러분이 90으로 회계 처리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그 문제도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각각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각각. 그래서 각각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지금 유가증권 배워요, 여러분. 여기서만 얘기하고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유가증권도 반드시 업무에서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업무에서는 거래처 관리를 한다, 안 한다? 한다입니다. 아이, 그래, 여러분. 삼성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현대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내가 단기매매증권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뭔가 분류를 해서 회계 처리된 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산이 끝나고 그 보고서 세팅할 때 뭐가 붙어야 된다? 유가증권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반드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우리가 부속명세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속명세서 얘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부속명세서예요. 그래서 유가증권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붙으려면 내가 유가증권 관리를 안 하면 이 명세서 작성이 되겠어요? 작성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다라면 거래처 관리를 꼭 해라. 회사 이름만 등록해서 관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회사 이름만. 그래서 여러분 ERP는요. 이 유가증권 관리할 때요. 무슨 부분? 너 몇 주 샀어? 수량도 표시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거기 얼마 주고 샀어? 단가도 표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부에 얼마 계산이 됐고 결산 때 얼마로 평가해서 얼마의 내용으로 바뀌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무사랑이라든지 스마트에는 그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좋은 ERP도 팔아요. 근데 그 ERP에는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서류거든요. 그래서 ERP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관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붙어 있는 예제 박스에 있죠, 여러분. 회계상 거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단 장부 금액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공정가치를 비교하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자,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은 700원이며 그러면 여기다 장부가액은 7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공정가치는 900원이래요. 자, 여기는 900원. 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기말 현재니까 우리 회계 처리한 날짜 며칠? 12월 31일 날 이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공정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 금액은 700원에서 900원을 바꿔주는 거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200원만큼 가치가 무엇되었다? 우리 200원 가치가
상승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200원만큼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700원짜리를 900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무엇한다?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한다? 평가. 그리고 나는 200원만큼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생겼다, 손실이 생겼다? 이익.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우리 자산의 증가인 단기 매매 증권 200원 기록하시고 대변에는 계정 과목 누구? 영업의 수익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원을 기록하셔라. 그러면 저희 장부를 열었을 때 누구를 열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총계정 원장을 열었을 때 이 분기를 하기 전까지는 700원으로 조회가 됐었겠죠. 근데 이 분기가 끝나고 나면 9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을 바꿔준 게 맞죠, 여러분? 그리고 장부 금액이 900원 기록이 됐으니까 재무상태표를 열면 단기 매매 증권이 900원으로 보이겠죠. 그런 걸 평가라고 한다. 자, 그리고 반대 개념도 갖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은 700원이며 자, 장부가액 700원. 그런데 공정가치는 6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정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가증권의 금액보다 더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100원만큼 가치가 무엇되었다? 우리는 하락하였다. 자, 그러면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무엇한다? 금액이 감소돼야 되는 거죠. 100만큼.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가치가 바뀐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걸 평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산이 무엇하였다? 감소. 여러분,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차변에 등장할 수 있는 요소를 추정해보면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산이 늘었느냐? 우리 자산 늘은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부채를 갚았느냐? 없죠. 자본에 영향을 줬느냐? 당장 자본에 준 영향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비용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 평가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를 해주시고 100원, 그리고 차변엔 영업의 비용이라는 발생에 대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100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결산 수정 분기 하나 배운 거예요. 결산 때 가면 뭔가 바꾸는 분계들이 있다. 그걸 수정 분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 제일 먼저 배운 게 누구이다? 이거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더 두드러지는 것도 하나 더 있었죠. 우리 현금이 현금성장산에서 뭐 있었어요, 여러분? 현금, 과부족도 장부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12월 30일 꼭 없애야 된다고 했죠. 그것도 결산 수정 분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 있는데 우리 무슨 부분?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당좌 차월 약정했었다. 근데 현재 음수이더라. 그럼 이 부분 다 뭐로 대체해야 된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라. 이것도 결산할 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심지어 뭐도 있다? 재수정 분계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시면 이것도 결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 제외가 수업 따로 안 한다고 했어요. 이제 본 수업 때 나오는 게 결산 때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일단 현금이 음수가 떠 있는지를 장부로 조회하는 게 업무의 살 일. 그리고 그다음 현금 과보적 있으면 반드시 정리하는 게 두 번째 할 일. 그리고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에 뭐가 있다라면 우리 당좌 차월 약정이 되어 있다. 당좌 대월 약정이 되어 있다. 마이너스 대출 약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음수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단기 차입금 대체하는 게 결산 때 할 일. 그리고 지금 배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의해서 무엇 하시는 거, 우리 평가에 의해서 금액 변경해 주시는 거, 확정하는 거, 이것도 결산 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자, 예제 보시면 자, 주식회사 배움이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 우리 주식회사 배움이 아니라 배움보다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글을 이렇게 써드렸네요. 자, 우리 어찌됐든 이 회사가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A사 주식이 있고 B사 주식이 있어서 두 회사의 주식을 현재 갖고 있는 거로 보여지네요. 여기 A사, B사.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사 주식의 취득 원가는요. 지금 현재 20만 원이고요. 자, 요 부분의 기말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취득했고 중간에 다른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 취득원가는 회계 처리가 끝나면 그대로 뭐가 됐을 것이다? 장부가액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장부가액 20만 원과 우리 공정가액 30만 원을 비교했다. 그러면 가치는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우리 가치는 상승했네요.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자, 그러면 상승한 10만 원만큼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 났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비사 주식의 취득 원가는 15만 원이고 이 주식에 대한 기말 공정가액은 얼마이다?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가치가 무엇되었다? 하락했네요, 여러분. 그쵸?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만큼? 3만 원만큼. 자, 그래서 3만 원 우리 가치가 하락하면서 무엇이? 손실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본 건 평가 손익이 얼마냐? 손익은 우리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익인지 손실인지 네가 결론 내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이익 얼마와 10만 원과 지금 여기가 이익 10만 원인 우리 이익과 손실을 얘기할 거니까요. 그럼 지금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익과 손실을 놓고 보면 이익 얼마예요, 여러분? 7만 원이 나왔다고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보이는 문제. 우리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요. 그러면 20만 원 더하기 15만 원 하시면 35만 원이고. 맞죠, 여러분? 네. 아이고, 제가 여기다 이익 손실 써놔서 이것도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지울게요. 35만 원이고. 그리고 30만 원과 12만 원 더하시면 42만 원인 거죠. 그래서 42만 원에서 35만 원 빼면 얼마? 7만 원 나오죠, 여러분? 어차피 계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는 유가증권을 무엇하자? 이제 팔아야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무엇하겠다? 양도하겠다. 처분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시장에 내다 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 받고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자? 처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가액. 자, 그리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과 파는 금액에 비교해서 이익과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우리 장부가액이 더 크다? 그러면 손실이 날 거고요. 장부가액이 더 작다? 그러면 이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익이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손실이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자, 이 부분도 사업과 관련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처분하는 거 얘기하고 들었던 거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가시라는 게 있었죠. 자,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우리 뭐가 있더라? 처분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다. 그러면 상거래였을 때는 무슨 처리한다? 그냥 비용 처리한다. 운반비면 운반비, 수수료면 수수료, 보험료면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상거래가 아닌 이외 거래는 모두 다 무엇한다? 내가 이익이 났다라면 그 이익을 무엇해라? 깎아먹어라. 그래서 이익에서 그 비용을 빼서 우리는 순이익이 얼마인지. 자, 그리고 손실이 나게 되면 우리 이거 돈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오히려 손실이 더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더해서 나는 총 순손실이 얼마가 났는지를 결론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이러면 그게 유익인 거죠. 처분과 관련된 매각 수수료가 있었다라면 처분 이익에서는 무엇하고? 빼고. 제가 빼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처분 손실은 무엇해라? 더해라. 가산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시키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고 그리고 매각 수수료가 있으면 무엇하셔라? 빼셔라. 그리고 나서 여기 결과가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가 뭐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손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식 뒤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예 우리 팔아서 생긴 부분이 이익인지 손실인지는 어떻게 계산한다? 처분금액에서 장부금액을 빼고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를 빼서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결정해라. 근데 양수면 이익이고 음수면 손실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 부분에 예외가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투자자산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무슨 보호는
처분을 따져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이외자산 지금 수업하는 거니까 따져보시면 이 원칙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이걸 넣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처분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 자, 회계상 거래 내용 보시면 자,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일단 결론을 내자. 자, 보유 중인 단기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이 500원. 내 주식을 무엇하였다? 500원의 주식을 800원에 매각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처분한 금액과 매각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장부 금액은 500원이고 처분한 금액은 800원인 거죠. 또는 매각한 금액은 800원인 거죠. 그리고 나는 무슨 돈을 받았다?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분했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던 단기매매 증권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하면 걔는 어느 변에 써놨을까요? 차변에 써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딱 버티고 있었겠죠. 근데 얘를 무엇하였으니 매각을 하였으니 어느 변으로 보내서 없애주면 된다?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면 되는 거죠. 다만 그때 이익인지 손실을 따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500원짜리를 800원에 팔았으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300원만큼 더 비싸게 판 거죠. 그러면 300원만큼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공식을 얘기할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다.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계산할 때 무슨 부분? 너가 얼마에 팔았느냐? 처분 가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누구를 빼주셔라? 장부의 금액을 빼주셔라. 장부 가액을 빼시고 그리고 처분하는 과정 중에 수수료 등이 무엇하면 발생하면 빼라. 그리고 이 자리가 플러스의 금액이면 이익이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손실로 결론 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얘는 800원에서 500원을 빼는 거니까 양수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익인 거죠. 자, 그리고 돈은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을 무엇 하시면 된다? 증가. 자, 그럼 자산이 증가되는 건 차변. 얼마 받았다? 800원. 자, 그리고 대변은 차변에 있었던 단기매매증권 무슨 금액? 장부 금액. 그래서 장부 금액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각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장부에 있었던 자산을 무엇한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없애라는 표현을. 그래도 제거하는 거죠. 500원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차변과 대변의 차이만큼 뭐가 된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인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 사건도 봐야 되겠죠. 자,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 5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500원의 주식을 얼마에 팔았다? 350원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자,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나는 350원만큼 자산은 증가할 겁니다. 대신에 단기매매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은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350원 받고 팔았으니까 500원짜리 350원에 팔았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350 마이너스 장부가액 500 하시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50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맞춰서 회계 처리해 보시면 자, 내가 갖고 있던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장부금액 얼마를 써주시고 500을 써주시고 자, 더 쓸 거 없는 거죠? 우린 벌써 이익인지 손실인지 결론 끝냈으니까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나는 돈 얼마 받았다? 350원. 그리고 차이 금액만큼 뭐로 가자? 영업의 비용인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가자.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켜져 있는 용어 절대로 무엇하지 말자. 잊어버리지 마셔라.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에 우리가 하나 더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누가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부분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라고 하면 수수료 발생이요. 네, 수수료 발생권이 붙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 발생이 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수수료 발생권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부분에다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800원에 매각을 하고요.
우리는 돈을 현금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나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또는 우리 뭐 증권거래세 등 뭐 이런 식의 돈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수료 얼마가 50원이 발생했다. 그럼 이 50원을 여러분 내가 별도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받는 돈에서 무엇하고 나 현금 수령한다고 했잖아요. 받는 돈에서 차감하고 받아도 되죠. 그래서 차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감 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계처를 해보시면 일단 이익인지 손실부터 먼저 계산해보면 처분 금액은 얼마이고 800원. 자, 그리고 장부 금액은 얼마이고 500원. 근데 수수료는 여기서 정리하라겠죠? 마이너스 수수료 얼마? 50원.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수수료가 없었을 때는 이익이 3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익이 얼마로 바뀐다? 250원으로 바뀌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분계가 현금을 받을 때 전부 다 받은 게 아니라 빼고 받았으니까 이 자리가 750원으로 바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300원이 아니라 수수료 50원이 빠져야 되니까 25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추가가 된다면 요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말고는 더 추가될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수료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재 부분에 이제 예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제인가요? 팁박스인가요? 네, 팁박스. 그러면 팁박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요거 얘기를 넘기면서 보여드릴 걸 뒤에 있었던 부분을 제가 안 넘기고 그냥 설명을 드렸군요. 요거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각 시 수수료가 발생이 되면 우리 수수료 부분은 별도 비용 처리하지 말아라. 그것만 갖고 가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 얼마? 700원의 주식을 우리 900원에 매각을 하고 매각 수수료 100원을 차감하고요. 잔액을 무엇하였다?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700원과 900원의 차이만큼인 200원이 이익인데 우리 비용 얼마? 100원을 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100원만 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처분가의 900원에서 장부가의 700원을 빼시고 매각 수수료 100원을 빼서 우리는 100원의 이익이 나왔다. 그럼 요거에 맞춰서 무엇 하시라? 회계 처리. 그러면 우린 지금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정리해 보시면 실제 900원 못 받은 거죠. 빼고 받았으니까. 그럼 요 자리에 800원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장부 금액 단기 매매 증권 700원 무엇해 주시면 되시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영업의 수익인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100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오해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돈 받을 때 현금 받는 금액에서 빼고 받았어요. 근데 저는 900원을 다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처분금액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매각 수수료는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돈 800원이 아니라 얼마 받았어요? 매각한 금액 전액 받았으니까 900원. 그리고 내가 수수료는 뭐로 냈다고요?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해줬대요. 그러면 대변에 누굴 써주셔야 돼요? 보통 예금이라고 기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 나갔다고요? 100원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빼고 받았다라고 했을 때, 차감하고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잘 안 틀리시는데 별도로 돈을 주었다라고 하면 자꾸 이익이 바뀌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적으로 분개도 안 해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현금으로 받고 보통 예금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자산 100원이 증가하고 자산 100원이 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이익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익이라는 부분이 바뀌려고 하면 자산 부채 증감 변화 부분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쪽이 늘고 한쪽이 줄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나 비용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고 받든 별도로 수수료를 따로 주든 우리 결과는 무엇하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몰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교재 한 페이지 넘기시면 팁박스가 있을 거예요. 팁박스. 그럼 이것도 이제 통합 얘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단기 투자 자산은 여유 자금을 잘 써서 돈을 좀 벌어볼까? 이런 의미 때문에 쓰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공시가 될 때는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 이렇게 따로따로 기재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것으로 무엇한다? 통합해서 표시하더라. 그런데 이 개정 과목이 무엇하더라면 중요하다라면 개별 표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써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형을 가서 보시면요. 실제 업무에서 쓰는 버전에서는요. 단기 매매 증권이요. 단기 투자 자산 아래쪽에 따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별도로 표시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원래 통합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세팅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 뭐 빈번하게 거래가 있는 건 맞지만 실제 회사 입장에선 그건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예 단기 투자 자산 바로 아래에 단기 매매 증권을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성 부분 때문에 들어온 부분.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 있었던 부분 중에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누가 있다? 매도 가능 증권 내지는 만기 보유증권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동으로 올려준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무엇 해주셔야 돼요? 우리 통합해서 같이 표시한다. 다만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면 무엇 할 것이다. 중요하다라면 개별 표시하겠죠. 또는 별도 표시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누구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라고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렸던 단기 투자 자산 쪽에 단기 매매 증권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 과제 공시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단체 톡방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뭐로 넘어갈 거냐면 매출 채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